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3일 여의도 본네매즈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늦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데 이번 주만 좀 지나가면 더위는 확실히 한풀 꺾일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 말복도 있고 아침과 저녁으로는 약간 선선한 바람은 부는데 아직도 가을의 냄새가 그렇게까지 나진 않지만 계절의 변화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이 무더위가 어느 정도 좀 꺾일 것 같은 그러한 가을의 초입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은 강력한 1차 변화 후에 오늘은 좀 정중동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큰 변화는 없었다. 시장이 그렇게 뭔가 임팩트를 줄 만한 그런 모습은 없었는데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X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한다. 그래서 머스크가 지금 부채질을 펌프질을 하는데 과연 2차 전지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궁금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가 머스크한테 손을 좀 벌린 것 같죠. 머스크가 이제 인기가 있는데 트럼프가 요즘 해리스한테 박살이 나고 있는데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트럼프의 가장 큰 적은 뭐냐? 익숙함이다. 기존에 했던 전략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외연 확장도 없고 익숙함. 이게 이제 시장에 잘 들어가지 않는 거죠. 정치라는 것은, 주식이라는 것은 신선함, 이 프레시 뉴가 없으면 죽음인데 그런 모습이 트럼프, 머스크 둘 다에게 나타나는 그런 과정인데 이제 둘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전기차가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이제 격벽을 좀 설치를 해야 되겠다. 모듈과 모듈을 붙여가지고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 중에서 이닉스라는 회사가 이 격벽을 만들어 벽과 벽 사, 모듈과 모듈 사이에 불이 나도 전지가 안 되는 그런 기술을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어제 이닉스가 상한가로 갔는데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 한 1,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 그 종목을 보면서 이 종목 살만하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리스 수혜주도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어제 재생에너지와 그리고 마리화나주들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이제 유가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거의 4% 가까이 올랐는데 유가에 오르면 딱 두 가지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본토로 번졌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본토까지 진격하면서 가스 그 유전을 이제 점유할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러시아가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상황. 다음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벌써 치고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전쟁할 것인가. 둘 사이에 이제 국경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 지상군을 투입한 것보다는 그 그 벽을 통해서, 시아파 벽을 통해서 헤즈볼라라든지 후티반군 이런 쪽을 통해서 이라크를 통해서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보복할 수 있는 수단이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가의 전쟁이 격화가 되면서 WTI 가격이 오르고 금 가격이 오르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시장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좀 불안한 면은 여전히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주식은 잘 안 되죠.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말고 좀 쉬어가는 모습.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최소한 현금은 한 30% 정도는 일단 이 상황에서는 들고 와야 된다. 지금은 먹는 장보다는 지키는 장이다. 그리고 장이 1차에서 바닥에서 전고점 수준까지 거의 올랐기 때문에 추가로 상승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좀 머리에 보고 시장의 아웃라인과 프레임을 그리고 장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시장을 보면 미국 증시 시장 분석가들은 지난 몇 년간 엔비디아에 대한 매도세를 보면 자본 지출이 최고 수준에 도달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박살이 나는 거죠. 매그니피션트 7에서 너무 자본 지출을 많이 하면서 수익은 적게 얻는 그 모습 속에 이제 숫자가 나와야 될 때가 아니냐. AI를 통해서 지금 돈 보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까봤더니 수요가 많고 실제 공급은 제한된 것으로 나오고 있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빠진 게 너무 과하다. $100가 깨졌는데 이때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오늘도 이러한 긍정적인 코멘트들과 긍정적인 태도가 시장에 나타나면서 엔비디아가 4% 근처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차세대 블랙엘 제품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기술의 변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다지 놀랍진 않다. 뭐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애널리스트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또 우리가 굉장히 주의 있게 봐야 될 게 14일날 발표된 CPI 물가지수가 그렇게 녹록치 하지 않을 것이다. YY로 3.3%까지 상승했다. 지금 3%까지 하락을 했는데 다시 0.3이 상승하면서 생각보다도 CPI가 잡히지 않을 가능성. 그렇다면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물가가 하락을 한다는 것은 경제가 침체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이다. 오히려 이럴 때는 CPI가 살짝 올라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경기가 여전히 탄탄하고 여전히 소비는 잘 되고 있고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또한 3.3으로 가면은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두 가지 측면이 충돌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약간 3.3까지 YY로 다시 올라온다면 주식시장에는 쇼크일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주의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는 판단을 좀 해봅니다. 3.3%의 CPI 물가 상승률은 연준의 목표치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 되는 그런 수준이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전월비 0.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 중에 있습니다. 전월까지는 빠졌는데 이번 달은 좀 상승할 것 같다. 고용시장에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 물가 상승률 저감 속도까지 더딜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 경기는 침체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빠지지 않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네, 이렇게 시장이 진단을 한다면 시장 2차 충격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4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5일 새벽에 발표될 CPI 14일 저녁이죠. 네, 저녁에 발표될 CPI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치는 전월비 0.3, YY는 1.4% 정도 상승 수준이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 지수도 전월비 0.2%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PPI가 먼저 발표되고 CPI가 그 다음에 발표되는데 둘 다 빠지지 않고 상승할 가능성.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또 시장을 또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장에 나오는 것은 22일에서 24일 잭슨홀 미팅에서 그 이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중대한 발표도 있을 것이다.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다. 미리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절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임시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NYT가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관 대외적으로 전쟁 두 개가 시장을 어지럽게 하고 있고 1차 충격 이후에 어느 정도 바닥에서 거의 회복은 했는데 추가로 상승하는 데는 힘이 좀 딸려 보이고 그렇죠. 여기에 이 물가가 잘 피지 않고 오히려 상승했을 때 경기는 침체일 수도 있는데 물가까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여기에 FOMC가 올 9월 20 며칠인가 아마 FOMC 회의가 있는데 그 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까지 어지럽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요인들이 막 일어나는데 만약에 금리를 미리 내린다면 시장이 좀 충격적일 것 같아요. 이만큼 경기가 안 좋은 거로 해석을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보다는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는 방점이 찍혀볼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시장에서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단 저는 9월 이전에 금리를 미리 선반영해서 내릴 가능성은 또 오히려 9월에 50bp 인하의 방점을 찍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9월 다음에는 11월 중순인데 11월 이미 선거가 끝난 다음에 FOMC가 열리면 전혀 영향을 못 주죠. 선거에. 따라서 파웰은 9월에 50bp 빅 컷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전까지는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코멘트로 이제 계속 시장에 긍정적인 사인을 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포인트 한번 봅시다. 뉴욕연은 3년 이내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2.3%로 사상 최저치다. 미국의 IRA 반도체 프로젝트 칩스4 같은 법들이 있었는데 40% 정도가 지연 중단이 되고 있다. 그렇게 쉽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19일에서 22일 개최가 되고 오바마, 바이든, 클린턴 민주당의 거물들이 다 나와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SNS로 인터뷰를 곧 하죠. 네, 머스크가 재미를 보장하겠다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로켓 수십 발을 박살냈습니다. 푸틴이 본토 피스비에 대해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합당한 대응을 경고를 했죠. 오펙 중부진의 올해 원유 수요량 예측치 소폭 하향. 그러나 지금 유가가 오늘 다시 4% 가까이 오르는 그러한 강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동 불안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러시아까지 금선물이 2,500달러까지 돌파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지금 극대화하고 있다. 주식은 안전자산은 아니죠. 이러한 것들이 오늘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을 옆으로 좀 기괴하는 별 재미가 없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돈이 금이라든지 안전자산으로 채권 같은 데로 갔다는 거죠. 우리 오랜만에 금 가격 한번 봅시다. 1.51% 상승해서 2,510달러를 넘어섰네요. 2,500달러를 넘어서는 사상 최대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라이트 퀄리티 안전자산 선호가 확실히 나타나네요. 네, 달러 지수는 0.01%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102.947. 미국 달러 대비 엔화는 살짝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상승했네. 147.16엔. WTI 3.88% 상승해서 79.82달러. 네, 무섭게 WTI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전쟁이 시장을 박살내고 있다. WTI 시장을. 네, 금리는 오늘도 살짝 강세로 갔습니다. 2년짜리는 4.017, 3.6bp 하락. 10년짜리는 3.910, 3.4bp 하락. 역시 플라이트 퀄리티 금과 미국 국채로 돈이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는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SNS 라이브 인터뷰를 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일단은 주식시장은 살짝 하락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2차전지, 배터리,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가 얼마나 긍정적인 코멘트를 날려줄지 제가 봤을 땐 긍정적인 코멘트를 날려줄 것 같아요. 2차전지는 오늘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 0.47% 상승, 엔비디아는 4.53% 상승.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지난번 살짝 100달러 깨질 때가 이게 바닥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드는데 저는 한 95달러 정도를 봤죠. 다시 한번 이럴 땐 기다려야 됩니다. 충격이 오면 또 다시 내려올 거예요. 네, 너무 그렇게 급하게 쫓아갈 필요는 없다. AMD는 1.89% 상승, ARM은 0.2% 하락, 캐터필러 마이너스 0.2, 일라이니는 0.7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9% 상승, 대만의 TSMC는 0.08% 상승. 네, 비트코인은 59,286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7만 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빠져서 55,000달러면 바다. 65,000달러. 이 이제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는 게 비트코인에 대한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해서 2019년의 데자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냐 한번 봅시다. 미국 경기와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이 마치 2019년과 점점 더 닮아가고 있다는 그런 분석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미국 경제는 4차 산업 열기가 식고 미중 무역 갈등이 여파가 등으로 경기가 침체 국면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2019년에. 이는 미 연준의 보험성 금리 인하 요구 목소리가 거세지고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높아진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과 좀 비슷한 시기였죠. 그런데 2019년 7월에 미 연준이 금리 인하에 본격적인 나서면서 분위기가 돌변했다는 거죠. 주가가 상승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경기 연착륙과 주가 랠리가 제기된 게 2019년 7월부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이었다. 특히 그 당시에 시장 리더였던 테슬라 등장 등 미국 경제의 디지털 전환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현재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 분위기가 앞에서 언급한 2019년 금리 인하 전후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 주식시장의 안정을 찾으면서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 보험성 금리 인하는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논리들이 시장에 가득하다는 거죠. 자, 다양한 우리 지표를 보면 공포지수, 빅스지수는 확실히 거의 40까지 갔다가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변동성은 확실히 줄고 있는 모습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고용시장과 달러엔 환율도 안정세를 찾고 있다. 엔달러가 이제 140엔까지 올라가다가 146엔까지 다시 치고 살짝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죠. 네, 주간 신규 보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다시 낮아지는 모습. 신용 스프레드도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신용 스프레드는 항상 미국 국채와 이머징 시장과의 금리 차 이런 건데, 이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졌다. 그렇다는 것은 등급이 낮은 종목들이 주가 금리가 올라갔던 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건 올라가다 다시 내려오는 모습,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났기 때문에 신용 스프레드, 즉 신용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가 없다는 것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그러한 좋은 면이다. 이런 점들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이후 빅스 지수와 나스닥 지수 추이를 보면, 빅스 지수가 급등한 이후, 그러니까 경기에 뭐 크러쉬가 와서 급등한 이후에 반락할 경우는 주가는 대부분 반등을 했다. 즉 이렇게 빅스 지수가 올라가다가 다시 안정을 찾을 때 이런 쪽에 전부 어떤 나스닥 지수는 상승 트렌드를 탔다는 거죠. 네, 이렇게 다. 따라서 지금도 그런 상황이다. 빅스 지수, 공포 지수, 변동성이 확 올라가다가 다시 안정을 찾고 내려왔을 때 주식 시장에서는 다시 반등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2010년 이후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즉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았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추가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게 과거와 다른 모습이다. 두 개의 전쟁이 준비가 돼 있고, 이런 효과, 여기에 이제 미국이 큰 대선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해리스와 트럼프의 치열한 이 뭐랄까 지지율 전쟁, 이러한 것들이 과거와 다른 모습을 얽히고 설키고 다음에 금리를 인하해야 될 그러한 상황을 약간 놓친 게 아니냐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하고 좀 너버스하게, 아주 세밀하게 시장을 봐야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죠. 자,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정말 평범한 오늘 하루가 지나갔죠. 다만 엔비디아가 가격 하락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올랐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시장은 새로운 뭔가를 찾기 전에 그런 정ring동하는 모습을 보이거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확신할 수가 없다. 전쟁의 발갈 시기와 강도, CPI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지난달보다는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걸 시장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을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경기가 여전히 강하다고 해석해야 될지, 네, 엔화의 재약세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될지, 상승해서 올라오죠. 네, 금리 인하 결정 시기, 추가로 정규 시즌이 아닌 9월 이전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이런 이벤트를 두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예상이 어려운 시장이다. 지난 목요일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중요하면 이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이번 주에도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될 건데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런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하락을 해야 경기가 탄탄하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인데, 또 살짝 반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장은 현재 바이오를 기본으로 깔고 반도체가 바닥을 탈출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지만, 오늘 엔비디아가 올라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올라올 것 같지만 바닥을 찍을 것 같지는 않다. 어제 반도체 좀 좋았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기술적 반등, 여기에 배터리 내화 격벽 호재를 가진 이닉스라는 회사가 있죠. 네, 이닉스라는 회사를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봐서는 강력하게 추격을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닉스라는 회사. 내화 격벽이란 뭐냐, 배터리 셀이 모여 모듈을 이루고, 셀이 여러 개 모여서 모듈을 이루고, 모듈이 모여서 하나의 팩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모듈 하나에 불이 붙으면 인접해 있는 모듈이 도미노처럼 빠르게 불이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듈과 모듈 사이에 방화벽 역할을 해주는 걸 바로 2차 전지의 내화 격벽이다. 내화 격벽은 배터리 화재가 모듈과 모듈 간의 화재로 옮겨 붙으면서 도미노처럼 옮겨지는 것을, 열폭주 현상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기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모든 배터리에는 이 내화 격벽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배터리 셀 패드와 내화 격벽 모두
이니스라는 회사가 국내 처음으로 고안한 부품이다. 국내 유일하게 내야 격벽 양산에 성공했고 내야 격벽 쪽에서는 현재 경쟁사가 없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다. 이 회사가 바로 누구냐? 이닉스다. 아직은 회사의 매출이 겨우 배터리 셀 패드에 발생하고 있긴 하나 앞으로 내와 격벽 매출 비중이 좀 더 높여간다면 회사는 상당히 수익이 낼 수 있을 것 같다. 내와 격벽은 2021년도에 최초로 개발되어 기아 EV9에 최초로 적용이 됐다는 거죠. 현대 기아차 및 다른 차종에도 이 내와 격벽을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은 이닉스라는 이 기업을 꼭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좀 올르더라도 추격 매수를 해서 살 필요는 있다. 목표는 한 2만원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배팅 할만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간 경제지표일자 한번 봅시다. 화요일 독일 유로존 8월 ZEW 경기 기대지수 미국 7월 PPI가 이야기를 하는 7월 PPI NFIB의 중소기업 낙관지수 구글 픽셀 9 시리즈 공개하는 날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다. 홈디포 실적 발표 그 다음에 내일 저녁에 CPI 발표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으로 반도체 관련 AI 관련주들 SK하이닉스는 나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머스크하고 트럼프의 두 사람의 대화가 과연 2차전지 그 다음에 전기차 시장을 어떻게 보는 거냐. 만약 여기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준다면 시장이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세 번째로는 어제 상승했던 바이오를 기반으로 추가 또 어떤 종목이 올라올 것인가. 지금 WTI가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면 또 우리 유가 상승주들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종목들을 다시 중앙에너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한국석유 중앙에너지 이런 종목들을 또 다시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어제 올라왔던 바이오주들 밑에 가면 리가캠 바이오는 나름대로 15만원까지 버틸만 하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는 살만하다. 바닥에 깔아라. 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매일매일 우리 이닉스처럼 좋은 종목들을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유료 카페니까 가입을 하실 때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집단지성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무더운 날씨입니다. 건강 잃지 마시고 집중하면서 오늘도 좀 대박이 나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